정우성 씨의 재산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할지 말지에 대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아, 600억이라니. 그럼 반장님이 볼 때 정우성 씨 양육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엄변입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인 정우성 씨의 혼외자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아이를 데려와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정우성 씨와 유명 배우의 재산을 노렸다라는 등의 루머로 문가비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대로 청룡영화제에서는 많은 배우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비혼 출산의 포문을 열었다고 칭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저희 이슈반장과 함께 정우성 씨의 사례를 통해 혼외자와 관련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맨날 사과해요 나한테라는 밈이 돌아다니던데 이번에 사과해요 애한테 할 상황이 아닌지. 성대모사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사과해요 애한테! 아니, 아기한테는 사과해야죠. 문가비 씨는 모르겠지만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환경을 더 좋아할 아기는 없으니까요. 반장님, 제가 이슈를 처음 듣고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나요? 성을 따르는 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정우성 씨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인 정시성을 따르겠지만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그렇더라도 문시성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만일에 정우성 씨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문가비 씨가 우선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문씨를 줄 수 있죠. 이렇게 엄마성을 따르는 게 문가비 씨,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결혼한 부부도 부모 둘 중 누구 성을 따르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할 때 미리 체크하는 란이 있답니다. 반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사들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 인지라는 단어가 있던데 정확히 뭔가요?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인지는 법률 용어인데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뉘어져요. 먼저 임의인지는 정우성 씨처럼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혼외자 인지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셀트리온 회장님, 국민일보 조희준 회장님, 가수 김현중 씨까지 많은 유명인들이 혼외자로부터 인지소송을 당하신 적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이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데도 그럼 정우성 씨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당연하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우성 씨가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우성 씨의 재산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할지 말지에 대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아, 600억이라니. 그럼 반장님이 볼 때 정우성 씨 양육비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부부 합산 월소득 최대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으로 잡혀 있어요. 이 경우 아이가 만 19세에 가까워졌을 때에도 최고로 280만 원 정도로 양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우성 씨가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를 초과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80만 원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양육비조차도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거여서 문가비 씨의 수입에 따라 정우성 씨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가수 김현중 씨나 국민일보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인지소송 후에 책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양육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된 걸 보면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혼외자를 인지를 하다 보니 합의로 더 이제 풍족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결혼하면 300억, 안 하면 7억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정우성 씨가 애한테 양육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더라도 문가비랑 결혼해서 재산 분할하는 리스크보다는 적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두 사람이 혼인하지 않으시는 개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당연히 아이 엄마인 문가비 씨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로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살면 재산의 약 30% 정도, 10년 이상 살면 50%까지도 분할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정우성 씨 같이 혼인 전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상당히 큰 부를 쌓았고 그 부의 규모가 10억 이상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가비 씨가 받을 재산이 만약에 30, 40%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쌓기 어려운 큰 금액의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여성과 무조건 결혼을 해서 책임지는 것보다 이렇게 양육비를 주고 내 아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현명하네요. 모르죠 뭐. 반장님, 그럼 이번 이슈에서 쟁점인 혼외자 아이에게 양육비도 주고 재산도 상속해줘야 하나요? 혼외자라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면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아이가 정우성 씨의 재산을 100%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정우성 씨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와 동순위 상속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눠 가지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먼 훗날에 정우성 씨가 마음이 바뀌어서 유언을 통해서 이번 혼외자에게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금액이 합의가 됐다거나 판결이 나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 최대 구간, 아이 나이 최고 구간으로 해서 따져보았을 때도 월 250이거든요. 만 19세까지 산정을 해보면 6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양육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월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정해진 한도 없이 당연히 지급할 수 있죠. 오늘 다뤄본 정우성 씨의 혼외자 이슈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요? 한 아이의 부모가 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양측이 잘 합의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추운 겨울 이슈 반장의 따끈따끈한 이슈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핫한 이슈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